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에서 버스 추락 사고로 1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북도청 공무원 1명이 숨지고 울진군청 소속 공무원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공무원은 도청 농촌개발과 정모사무관이고 중상을 입은 공무원은 울진군청 총무과 소속 장모사무관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하고 24명으로 대책반을 꾸린 경상북도는 조금 후인 7시 50분발 비행기로 공무원 4명을 현지에 파견해 추가 환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수습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저녁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중국 현장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무관 연수에는 경상북도에서 13명이 참가했습니다. 오징어잡이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으로 첫 출하했습니다. 올해는 기름값이 내린 데다 실무 협상이 빨리 타결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오징어 체납기 어선 5척과 감시선 1척이 힘차게 구룡포항을 출항했습니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우리나라 체납기 어선은 모두 66척, 오징어 쿼테량은 5,500톤으로 연연 평균 어획량이 2,000톤임을 감안하면 넉넉한 편이고 이번에는 톤당 103달러로 3년째 갔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름값이 크게 내려 어민들에게는 희망적입니다. 면세용 기름값은 200리터 한 드럼이 11만 5천 원으로 지난해 평균 16만 원보다 28%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70일 동안에 조업하는데 경유가 400드럼 정도 소비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름값 인하로 한 1,500여만 원 정도 적게 됩니다. 또 지난해는 실무 협상이 늦어져 8월 초 중순에야 조업에 나섰지만은 올해는 지난달 이미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오징어 회귀에 맞춰 조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선으로 기원할 수 있도록 기원을 담아서 지금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은 용기를 갖고 좋은 실적을 갖고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큰 고민은 갈수록 줄어드는 어자원. 러시아 어획량이 지난 2012년 2,400톤, 2013년 2,600톤을 넘었으나 지난해는 1,580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적당 어획고 역시 지난 2012-13년 2억 원을 넘었다가 지난해는 1억 원대로 떨어져 일부 어선은 출하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남하하는 오징어를 북한 수역에서 삭슬이 하려는 중국 어선과 남하하기 전 잡으려는 한국, 고갈되는 오징어를 두고 올해도 어자원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 공모에서 경주 간포 지역이 대상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업체 4곳이 컨소시엄을 이뤄 경주 간포에 투자하겠다며 투자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 민간 자본 1조 원 이상이 투입돼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골프장, 워터파크, 쇼핑몰 등을 건립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내수 경기 진작, 외국 자본의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지노 복합 리조트 공모를 한 결과 전국에서 20여 개 사업자가 참여했는데 기업체 4곳이 컨소시엄을 이뤄 경주 간포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과 부산, 경남 등 전국에서 카지노 복합 리조트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경상북도 역시 낙후된 경주 간포 관광단지에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들어서게 되면 지역 관광과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8월과 11월 1, 2차 심사를 하고 오는 12월쯤 전국에서 2곳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도청 이전이 오는 10월로 전격 결정되면서 도청 직원들이 신도시에서 묵을 집과 교육 환경이 걱정입니다. 내년 초에나 정주 여건이 갖춰질 걸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의 불편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환 기자입니다. 도청 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이 한창입니다.
일반 아파트는 7개 단지가 건설 중인데 이 가운데 3개 단지 1,200여 세대가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입주 예정입니다. 도청이나 교육청 공무원 전용 임대 아파트도 연말 준공, 내년 초 입주 예정입니다. 644세대로 홀로 이주하는 몇몇이 함께 쓴다면 주택 수요는 어느 정도 감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다수 분양 중입니다. 민간 아파트하고 그 공무원 임대 아파트 최대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학교는 모두 6곳이 건설 중입니다. 이 가운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 한 곳이 내년 3월 개교합니다. 학교를 제쳐두고라도 10월 이사를 시작하면 당장 살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대구에서 신도청까지 대규모 통근버스 운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통근버스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초기에 미처 거처를 구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통근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이 밖에 한 달에 30만 원씩 3년간 이주비를 지원하고 문경 군인체전에 사용된 카라반 50여 대를 구입해 직원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민선 6기 1년을 맞아 자치단체장들의 행정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마지막 순서로 영덕과 울진, 울릉군을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세 번째 영덕 군수에게 주어진 현실은 인구 4만 명 미만의 재정 자립도 8%, 이희진 영덕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살고 싶은 영덕을 만드는 데 행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전임 군수가 신청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는 권한은 4년 전에 다 사용해버렸고 나에게는 책임만 남았다는 말로 아쉬움을 표했고 주민투표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과 주민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영덕군이 물론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은 정부는 분명히 영덕 지역 발전에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또 여론에 귀를 기울여 줘야 합니다. 울진군은 신한울 원전 8개 대안사업 합의로 지역별 수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을 확보해 민선 6기 첫 해를 화려하게 맞았습니다. 국비 1,300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을 유치하고 후포 마리나 항만 조성 사업 등을 통해 해양 자원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을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아마 그걸 개발하면은 연간 이 생산 효과가 300억 원 정도, 또 연간 계속적으로 150명 정도를 고용하는. 임 군수는 재선답게 군정을 노련하게 이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원자력 해체센터 유치에 도전하지 않거나 합의된 신규 원전 건설 대안 사업에 추가 지원을 비공개로 요구하는 등 여론을 등한시한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최수일 울릉 군수는 공약 이행 전국 우수 평가를 받아 산뜻한 출발을 했습니다. 울릉도 최대 현안인 하늘길과 바닷길, 육로 개척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은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서 예산 80억 원을 확보했고 울릉항 2단계 사업과 일주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세월호 여파에 이어 올해 메르스까지 직격탄을 맞은 울릉 경제의 돌파구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울릉군의 최대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이달부터 근로소득자들은 월급에서 원청 징수되는 세금 비율을 80%와 100%, 120% 중에서 직접 골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석 달 동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적용이 완화돼 4인 도시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8,300원의 전기요금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초 만 75살 이상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의 절반을 지원하던 것을 오늘부터 70살 이상으로 대상을 넓힙니다. 정부는 또 해외 직구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초 물건값과 운송료, 보험료를 합쳐 15만 원 이하 또는 물건값 $100 이하를 면세해 주던 것을 오늘부터 물건값 기준 $150 이하로 일원화합니다. 앞으로는 어업법인이 숙박과 요식업 등 관광 휴양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 경영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은 자연 환경과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전시관과 체육, 휴양 등 관광 시설을 만들거나 콘도미니엄 등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 기준 전국의 어업법인은 모두 999개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사이로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면서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로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오르면서 불쾌지수도 오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서 불쾌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제습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안개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유입되는 해무의 영향으로 내륙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끼겠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가운데 구름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포항 20도, 경주 17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9도, 영덕 포항 30도, 경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구름 다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독도 1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잔잔하겠습니다. 주말까지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에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